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네. 이제 우연히 갑상선암을 발견해서 제가 수술을 조기에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올해 달력이 어느새 2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시간 빨리 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2022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네. 막상 2달밖에 안 남았다고 네. 하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요. 저희같이 짝수년생인 분들은 88. 올해가 건강검진을 받는 해예요. 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 건강검진 안내표 받으셨나요? 네, 전 받았습니다. 전 빠른이라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짝수년생이신 분들은 건강검진표를 다 받으셨을 텐데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신분증 가지고 건강검진센터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검진 얼마나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한 50%? 반은 넘지 않을까 해서 한 70%? 지인쌤이 되게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사실 정답이에요. 네. 건강검진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이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뉘거든요. 일반 건강검진은 지인쌤이 말씀하신 대로 한 70% 후반대 정도의 수검률이 나오고 암검진은 세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50% 정도가 네. 나와요. 암검진은 여전히 네, 안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네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아. 계속 안 받으세요. 겁난다고. 맞아요. 걱정되셔서 안 받으시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덜 걱정되실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요. 그러면 건강검진 했을 때뭐 정상이다 아니면 조금 질환이 의심된다 이런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70% 후반대, 80% 정도의 국민들이 일반 건강검진 받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반, 50% 정도는 다 정상 소견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50%를 잘 살펴보면 네. 30% 정도의 분들이 질환이 의심되는 단계로 발견이 되시고 20% 정도의 분들이 이미 질환이 있으신 유질환자로 판정을 받으시거든요. 20%의 분들은 뭐 이미 질병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고 건강검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30%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질환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고 정상 소견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네. 질환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해요. 20%밖에 안 되던 분들이 이제 60대가 되면 40%, 네. 70대가 넘어가시면 60%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정상 소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으시는 네.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검진이랑 암 검진 두 개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두 개가 각각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하는 건가요? 이제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키, 몸무게, 뭐 시력, 뭐 혈압 이런 간단한 신체 계측이 이루어지고요. 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간 수치 같이 혈액으로 알 수 있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일찍 발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3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네.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이 만성질환들은 생활습관과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문진표를 보시면 생활습관에 관련된 뭐 음주나 운동 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암을 찾아낼 수는 맞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암 검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암 검진은 6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는 거는 위, 대장, 간, 폐, 여성들은 유방, 자궁경부암 네. 이렇게 6가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은 네. 1983년 이후에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암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는 8만여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네. 또 연간 한 23만 명 정도가 신규 암 환자로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환자분들을 미리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조기 발견했을 때 얼마나 치료가 되는지 그게 또 관건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연구 보고가 있고요.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6가지 암종의 경우에는 90% 정도가 완치가 가능하다. 완치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정말 작을 때, 그럴 때 수술 범위도 작아지고 또 회복도 빠르고 치료율도 높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은 연령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이하는 70% 정도가 사실 정상 소견으로 나와요. 일반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점점 식생활도 서구화되는 측면도 있고 생활습관도 불규칙해지면서 20대, 30대에서도 암 환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대 이상 여성들에서는 자궁경부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건강검진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 검진 외에 2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처 가까운 산부인과에서도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없거나 자궁 적출 등의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0대, 30대는 국가 암검진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30대 정도가 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암검진을 포함해서 국가 일반 검진 항목에 없지만 필요한 항목들은 좀 개인적으로라도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30대에 그런 기초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국가 검진 스케줄에 따라서 받으실 때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비교하면 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초기 단계에 의심스러운 병변을 가지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자료를 30대에 만들어 놓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댕기열에 걸리면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원래 체력도 되게 좋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건강을 되게 자신을 했지만 되게 많이 아프고 난 뒤라 6개월쯤 지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네. 이제 우연히 갑상선암을 발견해서 제가 수술을 조기에 할 수 있었거든요. 네. 30대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분들은 본격적으로 국가암검진이 시작되는 나이이십니다. 만 40세 이상부터는 위암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 특이적인 암이 있었죠? 바로 유방암인데요.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유방 촬영이에요. 네. 그래서 유방을 이렇게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이제 누르면서 엑스레이를 활용한 촬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밀 유방이라고 이제 유선 조직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초음파를 같이 병행하고 그걸 추천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해당되신다면 유방 초음파도 같이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대장 내시경 힘들어서 엄청 맞아요. 검사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분변 잠열 검사라고 해서 병원 속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대장암이 생기면 혈액이 분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50세 이상 되시면 매년 검사를 하시게 될 거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조형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간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암의 고위험군은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면 간 경변증이 있거나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리셨던 분들, 그리고 또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렸던 걸로 인해서 만성 간 질환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요.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이 되신 때부터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암이 추가가 된 지 얼마
얼마가 안 네. 됐는데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만 54세에서 74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신 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셔서 이분들이 이제 CT를 통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30감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이 30감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잖아요. 네. 출생 연도에 따라서 54세가 되시기 직전의 건강검진의 문진 항목에서 네. 흡연을 체크하는 항목에 30감년이 되도록 체크가 되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 판정이 되는 거죠.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1년 동안 피운다는 게 1감년으로 계산을 해요. 네. 30감년이라고 하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우신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은 하루에 3갑씩 10년을 피우신 분도 30감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폐암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에 담배는 정말 큰 위험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요리를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요리사분들 이런 분들도 가스의 노출 이런 걸로 인해서 흡연자가 아니어도 폐암의 위험군이 되실 수 있어요. 50세가 넘으셨고 위험 요인이 노출이 많으셨다라고 하면은 저선량 흉부 CT를 통해서 폐암을 좀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을 연령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전 국민에게 해드리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알아서 저 챙겨서 받으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군에 속한다던가 나쁜 생활 습관을 본인이 좀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커버하지 않는 항목까지 약간의 추가 비용을 내고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자주 못 하신다거나 짠 음식 좋아하신다거나 네. 좀 탄 음식 이런 거 좋아하시거나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위내식용도 조금 더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채소, 과일 안 좋아하시고 가공식품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도 위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잦은 간격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1년 이내에 큰 스트레스를 겪으셨다거나 과로를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 주기가 안 됐어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몸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암 발생에 취약하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시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받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도 너무 지레 겁먹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셨다면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주기에 맞춰서 주기적인 검사를 하시면 되고 다음 검사 주기까지는 그냥 잊고 지내세요. 하지만 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유지를 하시다가 다음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의료진과 결정을 하시면 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수술을 하시거나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거나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발견하실 수 있도록 올해 아직 검사 안 받으신 짝수년생들은 꼭 받으시고 홀수년생분들은 내년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기 때에 맞는 건강검진을 꼭 잘 받으셔서 건강한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